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미션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제국의 야망, 선교사의 신념, 그리고 원주민들의 삶이 교차하던 장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미션의 벽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캘리포니아 미션의 심장이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미션 산 카를로스 보로머데 카르멜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21개의 미션 중 미션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770년 6월 3일 후니페로 세라 신부에 의해 설립된 카멜 미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샌디에이고에서 미션 역사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이자 본부였던 카멜로 향합니다. 이곳은 1770년부터 1803년까지 알타 캘리포니아 전체 미션 시스템을 진두지휘했던 곳이며 캘리포니아 최초의 도서관이 세워진 문명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노란 사암벽과 비대칭 종탑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곳은 복음의 빛이 시작된 거룩한 성지이며 설립자 후니페로세라는 헌신적인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에게 이곳은 강제노동과 질병,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가 말살당했던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성인과 정복자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놓인 후니페로, 세라의 유산, 그리고 이름 없는 무덤 위에 놓인 전복 껍데기가 말해주는 원주민들의 소리 없는 저항, 그리고 폐허가 된 이곳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시 일으켜 세운 해리 다우니의 집념까지. 오늘 우리는 캘리포니아 미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 카멜 미션의 문을 엽니다. 이 화려한 바실리카가 품고 있는 문명의 충돌과 신앙의 부활, 그 탐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수려한 해안가에 위치한 카멜 미션은 21개의 미션 중 미션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1770년 6월 3일 후니페로 세라 신부에 의해 설립된 이 미션은 1770년부터 1803년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미션 시스템의 본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래 이 미션은 몬터레이 요새라고 하는 프레시디오 옆에 세워졌으나 세라 신부는 군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1771년 현재의 위치로 미션을 이전했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최초의 수도인 몬터레이와 인접해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도착하기 전 캘리포니아는 약 3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이 80에서 100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카멜 미션 주변에는 코스타노안과 SLM 부족이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션 시스템의 도입은 이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스페인 선교사들은 개종한 원주민들을 미션 내에 거주하게 하며 엄격한 노예 노동에 투입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군 요새에 공급할 식량까지 생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밀집된 주거 환경과 불결한 위생 상태는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을 확산시켰고 이는 경이적인 사망률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션 시대가 끝날 무렵 캘리포니아 원주민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선교사들이 8만 1,500명에게 세례를 주는 동안 무려 6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여 묻혔습니다. 카멜 미션은 설립자 후니페로 세라 신부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지만 이는 원주민 후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캘리포니아의 설립자이자 헌신적인 선교사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가혹한 체벌과 문화적 말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미션을 탈출하려던 원주민들은 붙잡혀와 쇠사슬에 묶이거나 잔혹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원주민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려다 적발되면 며칠 동안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찬 채 매일 일요일마다 성당 제단 앞에 나무 인형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세라 신부 자신도 원주민들을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로 간주하며 가부장적인 훈육과 체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왜 카멜 미션에서는 대규모 무력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카멜 주변의 부족들이 소규모의 트라이블릿 형태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라 거대한 결집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저항은 탈영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삼엄한 감시를 뚫고 숲으로 도망쳤으며 스페인 군인들은 이들을 뒤쫓아 강제로 잡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미션 내 원주민 관리직인 알칼데였던 안토니오는 선교사들에게 원주민 전통 의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가톨릭을 믿는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전통 신앙인 샤머니즘을 유지하고 동성혼과 같은 고유의 사회적 관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간절한 생존적 저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석조성당은 세라의 후계자인 라수엔 신부 시대인 1797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멕시코의 거장 석공 마누엘 루이스가 설계 현재 우리가 보는 석조성당은 세라의 후계자인 라수엔 신부 시대인 1797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멕시코의 거장 석공 마누엘 루이스가 설계한 이 건물은 산타 루시아 산맥의 노란 사암을 사용했으며 조개 껍데기를 태워 만든 석회를 모르타르로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비대칭적인 두 개의 종탑과 정문의 독특한 별 모양 창문입니다. 내부의 벽면은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굽어지는 아치형 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시티의 건축 양식과 이슬람풍의 무어 양식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미션 박물관에는 세라 신부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가져온 카라바카 십자가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1568년판 성경이 보관되어 있어 역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1844년 멕시코의 세속화 정책으로 미션은 방치되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아도비 벽돌 벽이 허물어져 가던 이 유산을 다시 일으킨 인물은 해리 다우니였습니다. 1931년 카멜에 도착한 그는 이후 49년 동안 인생을 바쳐 미션을 복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땅속의 원래 기초를 발굴하고 흩어진 유물들을 추적하여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도서관을 재건하고 세라 신부의 유해를 확인하는 등 카멜 미션을 오늘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성당 마당 한편에는 전복 껍데기로 장식된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약 4,000명의 원주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껍데기들은 그들의 풍부한 문화와 인류애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이 화려한 건축물 뒤에 숨겨진 희생을 잊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카멜 미션은 승리와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고통과 저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원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정직하게 마주할 때 카멜 미션은 비로소 진정한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석조 건물, 캘리포니아의 보물이라고 불리죠. 근데 말이죠, 이 돌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2012년에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이 역사적인 건물을 구하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건 뭐 단순한 수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징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진짜 사투에 가까운 노력이었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이 낡은 건물이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복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복원 과정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디테일이에요. 75년 만에 대공사인데 그냥 튼튼하게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모래랑 조개 껍데기를 섞어서 수백 년 전의 질감을 그대로 재현했대요. 심지어 3D 레이저 기술까지 써서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게 만들었다니?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는 아름다운 벽 너머에 어떤 비명과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미션의 화려한 외관, 그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어두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교과서나 그림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온화한 신부님 옆에서 순수한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뭐랄까 되게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총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운명은 노예보다 비참했다. 와, 방금 본 그림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끔찍한 현실에 대한 증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미션이라는 시스템이 원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삶은 노예나 다름없었어요. 미션을 짓는데 강제 노동으로 내몰렸고요. 비좁고 더러운 곳에 모여 살면서 온갖 병에 시달려야 했죠. 굶주림과 학대는 그냥 일상이었고요. 이게 바로 미션 시스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한 신부님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그 폭력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사소한 이유일지라도 그들은 가혹하게 채찍질당하고 물 한 방울 없이 며칠씩 착고에 갇혔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1833년까지 세례를 받은 원주민의 수 81,5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8만여 명 중 같은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는 6만 2천 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의 4분의 3 이상이 바로 그 미션의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 결과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유럽인들이 오기 전 캘리포니아 원주민 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되는데 미션 시대가 끝날 무렵엔 고작 1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의 85%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재앙적인 붕괴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슬프고 비극적인 희생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그 끔찍한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원주민들의 저항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저항했다는 건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존속했다는 건 그 모든 걸 빼앗기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내고 결국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난 지금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아름다운 복원 작업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복원 문서에 있던 이 한 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복원팀은 공사 중에 발견된 유해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원주민 후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의 조상을 정중하게 다시 모셨습니다. 이건 과거의 상처를 치우려는 작지만 정말로 중요한 한 걸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유산과 그 안에 새겨진 잔혹한 역사.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진 과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마 쉬운 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